그냥 긱벤치 점수로 뭐 M5보다 높은 점수가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나왔다 라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3개월 있다가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 삼성의 핸드폰 칩이죠. 엑시노스 2600. 이 칩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이 벤치마크 싱글코어 점수가 무려 얼마 전에 나왔던 애플의 M5 이 싱글코어 점수보다 높다라고 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인데요. 워낙 또 이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도 이거 점수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엑시노스 칩에 대한 부활도 부활이겠지만 자 이거는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의 기대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고객사 수주 같은 얘기도 나오지만 또 이번 벤치마크 점수가 왜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노출된 점수로 보면은 자 이게 불과 22시간 전에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점수가 400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멀티코어가 12000점인데 그 밑에 또 보면은 무려 4200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가 13000점이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높은 점수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 클러스터 1, 2, 3 보시면은 이제 데카코어 10개 코어 구조이죠. 첫 번째 코어가 4.2GHz로 클럭을 굉장히 많이 높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울트라 코어가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넥스트 코어로 3 플러스 6 구조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 점수들도 굉장히 깜짝 놀랬죠.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나왔을 때도 3455점이 나왔길래 야 이 점수는 진짜 너무 높은데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 정말 높게 나왔는데 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3400점대의 11000점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봤는데 갑자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좀 이제 의아한 거죠. 이거 거짓말 조작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얻은 거냐라고 하니까 이 포스팅을 하신 분이 KR 포럼이라는 곳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증거 있냐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당장에 M5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M5 맥의 M5는 사실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은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칩이잖아요. 노트북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점수와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더군다나 M5 같은 경우에 베이스 프리퀀시가 4.61GHz고 얘는 4.2GHz니까 동일 클럭 기준으로는 엑시노스가 더 높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멀티코어는 아직 딸리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의 이 2나노 GAA 공정 3나노 때 GAA를 만들었지만 그거 넥스트로 해서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한 구조의 최초로 만들어진 칩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높아졌을까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긱벤치 점수는 흔히 이제 ES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샘플. 그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클락으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ARM의 C1 CPU 클러스터를 갖고 C1 울트라, C1 프리미엄, C1 프로 이렇게 이제 층위를 나뉘어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엑시노스 2600이 도입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 코어들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엑시노스나 아니면 뭐 디멘시티도 그렇고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거다 하는데 디멘시티도 최근에 이제 점수가 많이 오르긴 했죠. 즉 레퍼런스 코어에 해당하는 ARM의 거를 가져와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점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ARM의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구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보이죠. 물론 칩이 지금 나와 봐야 알겠지만도 어쨌든 레퍼런스 코어의 기본적인 향상이 엑시노스 2600의 향상을 이끌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ARM의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C1 울트라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가 기존에 쓰던 이제 프라임 코어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코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1 프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독 그 GPU 성능이 디멘시티나 엑시노스가 굉장히 높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 말리 지원 울트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ARM의 CPU나 GPU의 어떤 개선된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된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디멘시티 같은 경우에는 TSMC 공정을 사용하고 실제로 이 슈퍼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C1 울트라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디멘시티 점수로 보면은 C1 울트라 하나 넣고 프로 4개 받고 프리미엄을 3개 받는 1 플러스 4 플러스 3 구조로 해서 싱글코어 점수는 굉장히 많이 높이는 형태로 4.2GHz로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런 구성으로 갔는데 사실 4기가
X세대의 클럭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애플 A19 프로 같은 경우에도 4.26GHz를 쓰고 있으니까 뭐 무조건 높은 클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있긴 하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렇게 긱벤치 점수가 나왔을 때 이 점수만 보고 아 진짜 점수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한 번만 들어놓으면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실제로 양산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초기 시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칩 개발 단계는 엔지니어링 샘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커스터머 샘플이라고 해서 실제로 양산 단계에 해당하는 샘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엑시노스 2600이 진짜 갤럭시에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그 갤럭시에 들어갈 때에 실제 제품에서 최종 검증을 진행하는 샘플로서 CS의 점수라고 본다면은 진짜 이 점수로 들어가는구나 하겠지만도, 엔지니어링 샘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 시제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은 야 저거 제품에 실제로 들어가봐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4.2 기가 같은 높은 클럭 속도를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잘 구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 자체가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옵티마이즈해서 낮게 맞춰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공정의 품질이 정말 좋지 않으면은 높은 클럭을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뭐 TSMC나 아니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최근에 나온 8 엘리트라든가 젠5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젠5는 지금 TSMC를 쓸 수도 있고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공정이 유지되지 않는 한 클럭을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WCC F텍에서도 이런 점수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인용을 했죠. 4000점이 너무 버리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엑시노스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점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WCC F텍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이, 긱벤치 6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이전과 동일한 점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점수가 조작됐거나 아니면은 이게 엔지니어링 샘플로 그냥 테스트를 해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이 점수를 클럭을 막 높여가면서 했을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렇게 높였을 때 점수도 알 수 있고 발열이 얼마나 측정이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삼성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에서 SF2라고 하는, 삼성 파운드리 2라고 하는 2나노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TSMC의 2나노 공정, 서로 2나노라고 부른다고 해서 똑같은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를 가진다는 게 아니죠. 전력이라든가 밀도 같은 것들. 그냥 각자 이름을 그냥 2나노라고 부를 뿐, 실제 실력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삼성의 2나노나 인텔의 18옹스트롱, 18A 공정 자체가 TSMC의 3나노 좀 성숙된 3나노 공정과 유사한 성능과 밀도를 가지겠다라고 추측하는 바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 2600이 어떻게 보면 A19 프로라든가 스냅드래곤 디멘시티보다 벤치마크 점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에 이렇게 셀 하나하나를, 트랜지스터 하나하나를 깎아서 만드는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만큼 한 개 한 개의 트랜지스터 만들 때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핀펫이 아닌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사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벤치마크에 함정이 있는데 최대값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가장 문제는 실제 제품에 들어갔을 때 적당한 발열 제어가 되느냐예요. 스로틀링이 안 걸리느냐. 예전에 삼성의 GOS 사태도 결국은 발열 많이 발생할 때 발열이 나는 환경을 무시한 상태로, 발열이 나더라도 점수는 높게 찍은 다음에 실제로 제품에 넣었을 때는 발열이 날 것 같으면은 손으로 아예 스로틀링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열을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점수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고, 전성비나 실제로 구현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유지 성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4.2GHz라는 그 대역 자체가 이 스윗스팟일 가능성도 있고, 클럭을 높였을 때 2나노가 어디까지 버틸까, 혹은 적당한 발열에서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어딜까를 찾는 과정으로서 이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갤럭시가 나왔을 때, 실제로 구동했을 때 사람들이 쓰면서 열감이 느껴지는지, 열감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냥 긱벤치 점수로 뭐 M5보다 높은 점수가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나왔다 라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쳐요. 점수 다 잘 나오고 했다 치더라도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이 소프트웨어 최적화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냐도 결국 두고 봐야 할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삼성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뜨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엑시노스 자체에도 집중이 되지만, 저는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진짜로 TSMC의 이 독점적인 아성을 조금이라도 이 포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클럭을 높여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제대로 구동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파운드리에서 수율 얘기 나오는 이유가, 수율이 낮더라도 양품만 이제 모아서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수율이 낮아서 불량품이 아닌 양품만 뽑아서 판다 하더라도 양품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깨끗하게 잘 공정해서 깨끗하게 깎아야 되는데, 적당히 기준을 맞춰서 컬을 받았을 뿐이지 얘네들도 이제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돌리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능이 잘 안 나오고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샘플이긴 하지만 4.2기가까지 올려봤어요 라고 하는 거는 파운드가 완성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클락을 높여도 점수가 나오게끔 어떻게 좀 되긴 돼요 라고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발열이라든가 전성비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나노 GAA가 TSMC하고 조금 이제 가성비로서 견줄만한 어떤 입지가 오지 않았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또 이제 그냥 조작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 얘기가 또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제가 하와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스냅드래곤 자체 프로토타입에서 나오는 그런 점수들과 실제로 제품을 탑재를 했을 때의 점수들, 이런 것들을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조사마다 중요시하는 게 다를 수도 있죠. 성능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 소모를 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열택점에러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깐부치킨 내용들 많이 올렸고, 그 외에도 재밌는 내용들, 이렇게 웃긴 내용들 혹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